2026학년도 수능 30번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6%인 말 그대로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적 4등급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래프 개형 문제와 교점의 개수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보면 fx는 연속함수이고 증가합니다. 따라서 역함수도 맞아요. 증가합니다. 구간에 따라서 역함수에 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역함수를 바탕으로 fx의 개형을 알아낸 다음에 1,0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GM이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서 함수값과 극한값, 함수값과 b분의 lnb의 제곱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가하 조건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가하 조건에서 이러한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제곱을 없애보면 얘가 2로 바뀌고 1승으로 바뀌고 풀마가 붙고 제곱하고 제곱이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f 인버스 x는 2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가 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붙은 수식이 됩니다. f 인버스 x로 가능한 함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함수. 이 함수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두 번째, 요 함수. 요 함수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또는 이런 함수도 가능합니다. 이걸 따라갔다가 이걸로 갈아타는 함수. 그런데 f가 증가한다고 했으므로 역함수도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함수는 어디 있어? 그렇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민할 필요 없이 f 인버스 x는 이 수식으로 확정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구간에서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 조건을 봅시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f 인버스 x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따라서 f 인버스 x는 몇 가지? 그렇죠. 4가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절대값이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붙은 거 하나, 마이너스 붙은 거 하나. 그러면서 여기에도 또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4가지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f 인버스도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f 인버스 x로 어울립니다. 가조건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 인버스를 알려주었고 그때 함수가 이런 함수였습니다. 그러니까 f 인버스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함수이고요. f 인버스까지 구해낸 상태입니다. f 인버스에 관한 수식도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가조건과 나조건에서 수식을 이미 각각 구했습니다. 수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가조건에 의해서 3차 함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로 표현된 그 함수가 바로 f의 인버스가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경계값에서 과연 기울기가 서로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f 인버스의 도함수를 구해 보았더니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있고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있고요.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또는 1 근처에서 이 숫자를 넣어봤더니 그 숫자 모두 1로서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f 인버스라는 함수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몇이라고? 맞아요. 1에서 미분계수가 1이 되는 그런 함수. 얘가 바로 f 인버스 x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 접선을 뭐라고 부르냐? 변곡점에서 접하는 접선이므로 변곡접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변곡접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우리는 지금 f 인버스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f와 1,0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f라는 함수를 그릴 건데 y는 x에 대해서 f 인버스 x를 대칭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생긴 f라는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이쪽은 지수함수 구간이었죠? 따라서 이쪽은 로그함수 구간이 되고 같은 이유로 이쪽이 지수함수 구간이었으므로 이쪽도 로그함수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 구간에서는 얘는 다항함수고 얘는 다항함수의 역함수인 모양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f라는 함수하고 1,0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인데 1,0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직선도 하나 생각할 수 있고
이때도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접선은 아니지만 기울기 0인 직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거 먼저 L2라는 직선에 대해서 L2보다 기울기가 살짝 작을 때와 클 때를 알아봅시다. 그림 다시 그렸습니다. L2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고 그때 교점 개수는 몇 개야? 그렇지, 한 개예요. 그런데 L2보다 기울기가 살짝 작으면 교점의 개수 몇 개야? 그렇죠, 여전히 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2보다 기울기가 살짝 커. 그러면 교점의 개수 몇 개야? 그렇죠, 여기 일단 한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위로 볼록이고 얘는 직선이니까 결국에는 만나게 돼 있어요.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얘는 직선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만나겠죠.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L2의 기울기 0입니다. 기울기가 0보다 살짝 작아도 교점의 개수는 한 개고 기울기가 0이어도 교점의 개수는 한 개. 다른 말로 G0은 1입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0보다 살짝만 커도 교점의 개수가 몇 개? 그렇죠. 한 개, 두 개, 세 개입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습니다. G0은 1, 기울기가 0보다 살짝 작으면 교점의 개수 한 개, 0보다 살짝 크면 교점의 개수 3개입니다. 따라서 GM은 M = 0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다음 L3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런데 F 인버스와 F는 독특한 성질이 있었어요. F 인버스 1이 2입니다. 따라서 F2가 1입니다. F2는 1. 그리고 아까 요 변곡 접선 기울기 기억나니 몇이었어? 1이었어요. 따라서 대칭 이동하더라도 기울기는 몇이라고? 1입니다. 1분의 1이라서 1입니다. 그리고 1,0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중이었는데 1,0과 2,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인 거야? 그렇죠. 하필 딱 1인 거야. 그러니까 1,0에서 접선을 그어주면 정확하게 2,1을 지나가게 되고 이 직선이 변곡 접선이 되거든요.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정확히 몇 개야? 한 개인 거야. 그러니까 1,0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과 FY 교점의 개수는 1입니다. 따라서 G1은 1입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L3보다 살짝 클 때도 교점의 개수는 몇 개? 한 개예요. 1보다 살짝 작을 때도 교점의 개수 몇 개?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수식을 쓸 수 있어요. M이 1보다 살짝 작을 때도 한 개, 1보다 살짝 커도 한 개, 기울기가 1이어도 한 개. 따라서 GM은 1에서 연속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선 L1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fx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위로 볼록, 0부터 2까지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따라서 1,0을 지나면서 fx에 접한다면 이 구간 내에서 접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곳에서 접하게 됩니다. 수식은 앞서 구해놨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이쪽 함수의 수식은 이 함수의 역함수이므로 y는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함수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역수이므로 접선에 해당하는 관계식을 만들어 주자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x의 증가량 1 빼기 t, y의 증가량 0 빼기 ft, 걔가 뭐랑 같으면 돼? 그렇죠. f't와 같으면 됩니다. t에서의 미분계수하고 이 기울기가 같다라는 수식입니다.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t 빼기 1을 분모에 쓰고 분자에 ft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f't를 적어보았습니다. t라는 점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입니다. 식을 정리하고 갑시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양변에 t 빼기 1을 곱합니다. ln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t 플러스 1에 t 빼기 1이 됩니다. 1을 넘길게요. 그러면 통분해서 t 플러스 1에 t 빼기 1 빼기 t 플러스 1,
그러면 tt가 사라지면서 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수식을 여기에 깨끗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어? gm이 불연속이 되는 a 값과 b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울기는 뭐냐? 미분계수거든요. 미분계수 어디 있냐? 미분계수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접점의 좌표가 t일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역수가 되고,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역수는 이 값을 몇으로? 그렇죠. 2로 나눈 값이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k인데 그 k 값은 2분의 1 ln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도 좋고, 아니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역수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k에서 gm이 불연속이 될 거냐? 그림 보면 딱 나오죠? 불연속이 됩니다. gk는 다른 말로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몇 개야? 맞아요. 2개입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k보다 살짝 작으면 교점의 개수 몇 개야? 그렇지. 얘랑 언젠간 만날 테니까 1개. 그리고 여기 또 있죠? 2개. 그리고 얘랑도 언젠간 만날 테니까 3개입니다. 얘랑 언젠간 만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한다면 문제에 이런 멘트가 나와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 x는 0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차 함수의 발산 속도가 로그 함수의 발산 속도보다 빠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몇 차 함수였어? 얘는 1차 함수잖아. 그리고 이쪽은 로그 함수잖아요. 따라서 1차 함수의 발산 속도가 로그 함수의 발산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더 이상은 교점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항 함수의 발산 속도가 로그 함수의 발산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교점이 존재하고, 따라서 교점은 1개, 2개, 3개입니다. 수식으로 적어보자면 리미트 m이 k보다 살짝 작을 때 gm은 몇이다? 그렇죠. 3개입니다. 기울기가 k보다 살짝 크면 교점의 개수 1개. 그리고 얘랑은 만나 안 만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항 함수의 발산 속도가 로그 함수의 발산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m이 k보다 클 때의 gm은 몇이라고? 1개입니다. 방금 구한 함수값과 극한값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gm 정리해 봅시다. m이 음수일 땐 교점의 개수 몇 개? 1개죠. m이 0이 되어도 교점의 개수는 1개입니다. m이 0보다 크면 몇 개? 그렇죠. 3개예요. 그러다가 m이 몇이 되면? m이 k가 되면 교점의 개수가 2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m이 k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가 1개로 다시 바뀝니다. 따라서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는 어디하고 어디야? 0하고 k입니다. 문제에서 a가 b보다 작다고 했으므로 a는 0이고 b는 k가 됩니다. a는 0이고 b는 k예요. 그러므로 g0 아까 몇이었니? 1입니다. 0보다 살짝 크면 교점의 개수 몇 개? 3개입니다. 접할 때의 교점의 개수 몇 개?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만 구하면 돼요. b분의 lnb. 물론 b값은 k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k분의 lnk만 구하면 됩니다. 아까 접선에 관한 관계식 찾으면서 k에 관한 관계식을 찾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k는 이거 써도 좋고 이거 써도 좋습니다. 아까 구한 k를 대입할 건데 여기에 ln 들어간 수식을 대입하면 계산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값을 대입하고 여기에는 ln 포함된 수식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계산이 또 간단하게 나옵니다.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역수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얘랑 약분하고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 살아있으면서 그 값은 마이너스 2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야. 따라서 최종 정답 GA는 1, 극한값은 3, GB는 2, 이 값은 마이너스의 제곱, 더해주면 11이 나옵니다. 문제를 처음 보면 수식도 너무 복잡하고 물어보는 것도 4가지나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킬러는 기본 개념을 여러 개 모아놓은 형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을 때하고 1보다 클 때에 대한 역함수를
증가함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구해냈고 역함수를 구해내었고 그걸 바탕으로 F를 그렸고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F와의 교점의 개수를 접하는 경우와 기울기 0인 경우와 이쪽에서 접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풀었는데 특별히 이 경우는 변곡접선이라서 불연속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불연속이 발생했다. 이것도 처음 푸는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잘 조합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결국엔 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맞추기 위해선 지금처럼 기본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본 개념을 한 문제에 몰아넣은 그런 문항들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